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의 김성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재료에서 중요한 게 열과 온도인데요. 이 지금 보시다시피 열과 온도, 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친숙한 게 온도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거나 늘 체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웠을 때 여러분들이 체온을 측정해 보면 실제 우리는 항온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너무 낮게 나온다거나 너무 높게 나와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온도라는 게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에 온도가 좀 높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나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온도, 그리고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온도와 열은 탄소 재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먼저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얼마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보시게 되면 연력학적 정의는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표미분한 값이라든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은 물질이 뜨겁고 찬 정도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아시겠지만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달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도는 교과서에서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체들이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를 결정하는 물리량 혹은 열 에너지의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에서 이해해 보면 제 온도가 36.5도잖아요. 내 친구의 온도도 36.5도입니다. 근데 36.5도인 사람 4명이 모였다고 해서 제 몸의 온도가 100도가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열을 설명하기 쉽게 하면 열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온도 차이가 나면 열이 이동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내 몸에 뜨거운 열이 에어컨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열이 식혀지게 돼서 저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과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써놓은 글을 보면 10사람이 모여 있으면 열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열 에너지가 크면 한 사람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보다 10명 전체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닷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닷물은 열 에너지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람으로 와보면요, 한 사람의 온도를 올리고 내릴 때에 필요한 에너지와 10사람의 온도를 올리고 내릴 때에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온도, 열 에너지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도와 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온도는 temperature라고 하고요, 열은 heat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온도가 얼마나 뜨겁고 찬 정도냐라고 하면, 제가 기체 분자나 입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진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든요. 분자들이. 얘네들이 물체 내부에서 얼마나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해 보면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쓰잖아요.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보면, 이 전자레인지가 실질적으로는 물체 내부의 입자를 진동시켜서 음식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다시 열로 가보면요, 열은 지금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뒀냐면 입자에서 인근 물체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열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전달되느냐,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뜨거운 쪽에서 찬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열은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동하는 건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표현한 게 뜨거우면 저희가 열 받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제 몸에 있는 열 에너지가 열로 에어컨에 뺏기게 돼서 저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찬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뜨겁고 찬 정도에 따라서 내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열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이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라고 쓸 때 일이라고 하면 힘을 주고, 즉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일이라고 하고요. 그럼 힘을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힘이라고 하면 자연계에는 저런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등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그 힘을 매개하는, 즉 힘을 내가 주고자 하는 물체에 전달하는 작용을 힘이라고 합니다.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즉 힘의 실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힘의 실체는 에너지로 전달되게 되고, 이 에너지가 즉 입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 말이 그래 저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m이 사람의 몸무게,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는 질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느끼는 내 몸무게와 달에서 되는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즉 몸무게 자체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친숙한 표현은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태양 에너지, 핵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교과서로 가보면 운동 에너지라든지 위치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저희가 블랙홀이라고 해서 암흑 에너지조차, 즉 공간에 물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죠. 분위기가 처진다든지 분위기가 쎄하다, 이런 건 역시 물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공간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내용, 온도는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고, 그때 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할 때는 열이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배출한다. 요 세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열과 온도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대학에 와보셔도 이거보다 더 어렵게 가르치거나 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대학은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의 김성현 교수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응용화학부, 최근에는 화공생물화학부로 불리는 응용화학부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요. 2016년 9월에 탄소융합공학과를 개설하면서 첫 번째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제 활동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2019년 3월부터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에 지금 등기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탄소를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산업에서는 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자동차용 방열 테이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에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서 중요한 뜨거운 열을 제거하는 테이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연구 소재들은 맨 밑에 보시다시피 탄소 소재를 활용한 응용 신기술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제 수업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수업의 열과 온도, 열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주변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가 불에 타는 것들을 여러분들 종종 지켜보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전기자동차가 불에 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적으로는 열 에너지라든지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뭐 많은 유튜브나 그 방송 등을 통해서 보시면 이 한여름에 차량의 온도가 뭐 계란이 익을 만큼 되게 뜨거운 온도를 나타낸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열이 결국에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 배터리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을 빼내야 되는 일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열을 제거하는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뜨거운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그림들을 표시해 놨죠. 시트 타입이라든지 패드 타입이라든지 그리스는 본드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네 번째가 양면 테이프입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양면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양면 테이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탄소 융합 공학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표시되어 있는 ND라고 표시되어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활용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을 빨리 뺄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기대하기로는 2023년도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금 이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점점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제거하는 일들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앞서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2차 전지가 쓰고 나면 2차 전지가 충방전이 됩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버려야 되거든요. 이 버려지는 2차 전지를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면 2차 전지 그 폐 배터리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를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게 된 거는 2000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 동그란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썼었는데 그 이후로 2차 전지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버려지는 2차 전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들을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재활용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속들은 전부 해외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고요. 가격은 뭐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반드시 재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2021년도부터 이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양극재를 재활용하려고 하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음극재에는 탄소가 쓰이나 양극재는 탄소가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과산화수소수와 유기산을 활용을 해서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과산화수소팀과 함께 2차 전지의 양극재를 재활용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유해 물질 저감형 난연재 개발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불에 안 타는 물질, 즉 난연재라고 부르는데요. 난연재에는 환경유해 물질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없애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환경유해 물질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지금 자동차 내외장재라든지 건축 내장재, 항공 내외장재, 포장 비닐 등에서 불에 안 타는 그 난연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불에 안 타는 비닐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난연을 나타낼 때는 V0 등급인데요. 뭐 V0 등급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30초 이내에 스스로 꺼지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드론입니다. 지금 제가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그나마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지금
국방부와 함께 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와 함께 이 군사 드론용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잉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텔스라고 하면 적이 우리 비행기를 탐지하려고 할 때 탐지가 되지 않는 위장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건 드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론입니다. 즉 드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과학적인 내용인데요. 뭐 저희가 드론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속도 제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려보면 그 과속하는 차량 단속하는 카메라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즉 레이저를 쏴서 되돌아오는 파장을 읽은 다음에 그게 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포착 기술이라고 하면 레이더에서 전파를 쏘게 되고요. 그 전파를 받아서 저게 비행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보통은 레이더 포착 기술인데요. 이 레이더가 포착되지 않게끔 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이걸 레이더에서 쏘는 거를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파를 흡수하는 잉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암제 치료 효과 관찰용 셀프 측정기 개발인데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 좀 변경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화면에 보면 암세포가 있으면 그 엑소조움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엑소조움이라고 하는 게 뭐 신체의 일부에 있는 물질인데요. 특히 침을 통해서도 엑소조움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엑소조움을 가지고 언제 항암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 효과가 언제가 되는지 우리는 늘 궁금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암에 걸리신 주변 분이 계시면 뭐 항암 치료 시기가 병원에서는 한 달 뒤에 오세요, 6주 뒤에 오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매일매일 내 항암은 즉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엄마 아버지가 혈압을 측정하거나 당뇨를 측정하는 것처럼 내 항암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현재 만들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개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뭐 초기 개발이다 보니까 1번을 해보니까 신호에 문제가 좀 생겼고요. 2번으로 해보니까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3번으로 하니까 미세 온도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번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4번으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면 항암제 치료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감소하고, 즉 엑소좀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감소하고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제가 저를 만든 자가 측정 기기로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뜨게 되면 얼른 병원을 가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측정 기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제가 관련하는 수업, 열, 온도,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지금 셀프 측정기는 미세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온도를 측정해 보면 저희는 현재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개발하는 이 기기를 통해서 저희는 1000분의 1도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자기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신체 컨디션 상태를, 항암제 치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 탄소 소재와 열, 온도,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탄소융합공학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학과가 지금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융합공학과는 재료공학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유사학과로는 화학융합공학과가 있고요. 건축도시 쪽에는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컴퓨터, 디지털,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자동차공학과 등이 있고요. 고분자공학과라든지 공업학과, 이렇게 다른 학교에 있는 학과들은 현재 원광대학교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무기로 썼죠. 이거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실 텐데 대부분 이게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 그 만화에서 주로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이 휘어진 칼, 이게 이제 다마스커스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다마스커스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 이름이고요. 거기서 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합니다. 이 다마스커스 검이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탄소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이용한 산업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친숙하지 않는 이유는 이 탄소 산업이 우리나라가 못하는 부분이 없는데, 탄소 산업이 우리나라가 현재로는 지금 여기 보이는 2차 전지에 하고 디스플레이 쪽만 좀 강하거든요. 나머지는 산업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서 탄소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에 탄소 소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요.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가 생겼고요. 관련 기관으로는 효성첨단소재, 데크카본, 롯데그룹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에서 탄소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북의 그 모토가 탄소 산업의 수도는 전북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기업 분류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자료인데 탄소기업은 총 127개사 정도, 지금은 아마 140개사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소비재를 팔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라면 기업이라든지 포켓몬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친숙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LG케미컬, LG화학이죠. SKC, 효성들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잘 팔지 않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으나 많은 대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융합공학과는 미래 신소재가 핵심이고요. 분명히 전라북도 그 행정 조직에 나와 있다시피 탄소 바이오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역시 탄소 재료와 바이오의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를 표망하고 있습니다. 탄소융합과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무엇을 배우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원광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과 물리 기초 교육이 없어졌고요. 좀 더 실무 중심, 그리고 실험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공학의 기초가 없고 이과의 기초가 없어도 얼마든지 와서 새롭게 배우고 취업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탄소융합공학과는 탄소융합기술원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탄소 기업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퍼 캐패시티라고 유명한 2차 전지 쪽에서 되게 유명한 슈퍼 캐패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1등 업체가 비나텍인데요. 그 비나텍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업체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산업체 채용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실제 우리는 이런 인력이 필요해 라는 강의를 실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소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전북대, 전주대 등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카본메카라든지 SW 케미칼이라든지 이노컴이라든지 NC팅, 현대화이바, 탄소산업진흥원, 정석케미칼, 한호기술, CDL, 현재 지금 9개 정도의 기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중소, 스타트업, 중견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홍보 활동 및 현장 실습, 현장 견학, 그리고 취업을 연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해에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입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효성그룹 계열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꾸준히 대기업에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해외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뮌헨, 아우스부르크, 잉골슈타트가 앞자를 따서 MIA, 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 지역에 저희가 매년 7박 8일 일정으로 2019년, 2020년에 교육을 갔었고요.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위넨 공대랑 저희가 그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1명 내지 2명씩 파견을 보내기로 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중단되었다는 아쉬운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해외 연수라든지 인턴십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교육 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저희가 유명한 비행기가 에어버스하고 보잉인데요. 이게 에어버스 비행기 만드는 공장을 간 거고요. 저렇게 그 차체, 탄소로 만든 차체를 실제로 들어봐서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소차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탱크 만드는 공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고, 뒤에 나와 있는 기사는 독일 현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갔다라는 것을 기사로 내주셔가지고 저렇게 신문에도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2가지 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하고 4학년 대상이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최소 60만 원.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적이 좋으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의 장학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장학금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이 돈을 가지고 용돈으로 쓰는 학생도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해외여행 가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플링 사업단인데요. 이 커플링 사업을 하는 학생들은, 커플링이라고 하면 산업계하고 학교하고 커플을 맺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최소 60만 원, 최대 155만 원의 장학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해외 기업을 탐방한다든지, 박람회를 간다든지, 산업체 견학을 간다든지, 어학 프로그램, 토익을 치게 되면 토익 응시료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인력 양성 사업단으로서 복합 소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장학 혜택이 좀 큰데요. 학생들에게 1년에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하실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1년에 약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는 이런 혜택을 통해서 추가적인 장학 혜택, 즉 다른 과, 다른 학교와 차별된 장학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은 현재 21년도부터 전주 팔복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광대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전주 팔복동 약 20만 평에 24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나 25년도부터 지금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을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 4학년 내지 졸업할 타이밍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약 3만 5천 명 정도의 탄소 특성화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채용은 올해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탄소 특화 일자리 70자리가 현재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탄소공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탄소융합공학과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소재는 미래의 신소재입니다. 이 미래의 신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 교수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잘 진출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융합공학과의 김성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